생기부 주제잡기 사학 분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 사회계열로 넘어와서 사학 분야와 다음 시간에는 사학과 또 하나의 큰 축인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문학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자, 사학의 분야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고 이미 경험한 여러분의 선배들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사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 주요 키워드가 우리나라의 역사, 그 다음에 한국 외국 역사, 역사가, 역사인물, 역사왜곡, 또 역사교육, 문화유산, 일제 독립운동까지 관심 있는 자기 분야들을 많이 활동했습니다. 이걸 역사 이슈와 연계한 학생들이 꽤 많았었고요.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캠프와 전시회 등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주제들을 더 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 특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학분야는 우리 역사와 의미에 대해 배우고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자료 유무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문제를 시간의 변화 속에서 분석하는 거죠.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세계관, 특히 역사관을 함양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아무래도 또 매니아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학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고문화인류학, 고고미술사학, 국사학, 동양사학과, 문화유산융합학부, 또 당연히 사학이 있겠죠. 서양사학과,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역사학과, 한국사학과, 한국역사문화학과 등도 관련 학과가 되겠습니다. 인재상을 좀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당연히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어야겠죠. 역사적 사고 능력과 사료 해석 능력을 갖춘 학생이면 좋을 것 같고요. 합리적인 역사 의식과 비판적인 상호 능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공부할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역사에 대한 탐구 정신이 강한 학생들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독서를 즐기면서 폭넓은 독서를 할 학생들에게 유리하겠지요.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주의, 공정, 과학혁명, 국가사상부터 플라톤, 학파, 한국사, 해석학, 해결, 현상학까지 역사이면서 많은 부분 또 철학과도 많이 같은 맥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은 인문학의 아주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여기에 어느 주제어에 개념어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지 꼭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부터 관심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한국 도자기 문화를 조사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탐구하거나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독서평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을 연구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사철이니까 연결이 되겠죠? 노근리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피해자 보상과 과거사 정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좀 어필해보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고요. 노근리 사건과 풍라풍리 마을 학살사건의 비교보고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노근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일어난 풍리마을과 풍럼마을의 학살사건이라고 합니다. 4.3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스크랩한 후 소감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 숭례문이 한번 불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례 연구, 또 독서에 대한 부분들로 특화해서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또 역사 이슈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외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일본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예, 병마 용갱,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 또 바렌 사건에 대해서 바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혁명기에 국왕 루이 16세가 도망간 사건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또 탈레반과 관련돼서 난민 문제, 여성 인권 문제, 예, 역사 탐구 주간의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거, 또 그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도쿄 재판과 누른베르크 재판을 비교하는 윤리적인 탐구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외국 역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매니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역사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문화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역사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대표적인 역사가죠. 이에치카에 대한 연구, 한국 역사학자에 대한 연구, 신채호의 생애와 삶, 역사적 관점에 대한 거, 또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루크에 대한 탐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랑스 역사학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 매니아라는 게 느껴지죠. 자, 역사 인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안시성에서 연개서문과 이세문을 탐구하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의 삶을 탐구하기도 하고 역사 관련 문학과 작가를 탐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역사 왜곡 분야도 한번 더 살펴볼 중요한 분야가 되겠네요. 역사적 논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 활동을 한 학생도 있고요.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역사 왜곡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와 법 관련돼서 하는 시간이 되었겠네요. 미디어 속 역사 왜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해결 방안, 그러니까 역사 왜곡인데 그것이 미디어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거였었고요. 이것도 역시 확장되고 있네요. 전 세계에 설치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주제로 한 논설문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한번 찾아가는 활동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역사는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교육 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역사 교육을 또 많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사료학습을 통해 역사적 사실 확인과 추론을 하기도 하고 한국사 수업시간 축소 반대에 대한 탐구보수를 작성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박람회 때는 본인이 직접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튜터 역할을 하면서 멘토링을 한 학생도 있었고요. 역사 보드게임 만들기를 통해 역사적 사료조사와 정립을 관심을 두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을 위한 박물관 정시 방법도 이것도 재밌네요. 또 그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학예사에 대한 직업 탐구. 예, 진로가 좀 명확한 학생이겠네요. 한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그 한계와 극복 방안,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문화유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의 공간적 분포 현황, 역사 문화재 보존 홍보 UCC, 공간 문제 탐구 활동에서 역사적 유적지 훼손하는 지역 개발에 대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약탈 문화재에 대한 거, 기존 박물관의 비서구 문명에 대한 타자와 비판. 아무래도 서구 중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는 거. 타자화라는 표현 참 눈에 들어옵니다. 정무라 또한 죽는다. 미술 점시 관람을 하면서요.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비평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문화유산 나오면 일제와 독립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가 김상욱 선생님에 대한 소개나 난징 대학살 에세이, 작품 덕혜옹주 속의 사실과 상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아나키즘에 대한 주제활동,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에 대한 탐구활동까지도 같이 한번 독립운동과 연계해서 살펴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 쪽에서는 워낙 기반 학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확장 연계한 학생들을 우선 역사 이슈에서는요. 자, 이것도 참 많네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평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 자, 기념물과 상징물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토의. 왜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 교가가 일제의 노래였거나 아니면 교목이나 교조가 일제의 잔재인 걸 막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와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 일어난 범죄에 대한 기록과 기억,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리의 협상 기획 운영,
극단적 집단주의 사례 탐구, 전쟁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정학에 대해서도, 이건 또 지리하고도 연결이 당연히 되는 거죠. 지정학이란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화재 반환운동의 현황과 방향 모색, 역사적 자료와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과정, 요즘 워낙 중요하잖아요. 계속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역사 이슈로 다뤄본 학생들이 있었고요. 역사적 사건을 영화나 드라마로 재현할 때 정확성과 예술적 자유 사이의 긴장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재밌는 주제잖아요. 역사 왜곡이냐 아니면 예술적 자유냐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긴장을 한번 다룬 연구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공동교육 과정에서 많이 참여했나요? 한국사 탐구와 보고서 쓰기 반, 역사와 함께하는 세계여행 이야기 반, 일본 역사 교과서에 비친 한일 관계사 반, 사회현상 분석을 통한, 이 중에서 이제 역사현상을 많이 봤겠죠. 진로연구반, 이런 공동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많았었고요.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여 위에 제시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동교육 과정에서 자신의 배움들을 펼쳐나갔겠죠. 보고서를 작성해 보거나 토의 토론을 해보거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들도 많습니다. 역사적 사고력 심화 발표 대회, 세계 시민 일보 만들기 대회, 역사 곤들밴도 많이 하죠. 시민 사회 참여 발표 대회, 지역 탐구 대회, 역사 콘서트, 인문학사회 서바이벌 대회들도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캠프를 통해서 확장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어떻게 심화했을까요? 사회과학 탐구의 날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 중에 이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부스를 운영한 것이죠. 자, 또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리더십 캠프 같은 데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지역 단위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NI 전공 탐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NI면 신문 활용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캠프에서 그 신문을 제작하는데 그것이 역사 신문이나 아니면 역사 캠페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역사니까 또 전시회를 통해 실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내 평화 전시회를 기획 운영하기도 하고요. 동아리를 통해서 운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학생회를 통해서 한번 기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핫했잖아요. 미얀마 민주화운동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반전 평화 시위를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도 아픈 역사 많죠? 5.18과 4.3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전시회나 캠페인들을 함께 병행하는 실천 활동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학생들이 바로 역사에 역사 관련된 역사 분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학, 사학, 철학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국어와 외국어 분야와 오늘 살펴볼 사학 분야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철학 분야를 함께 고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기부 주제잡기 사학 분야였습니다. 고맙습니다.